자, 페이지는 53쪽 한번 펴보세요. 그 우리가 했던 게 환경오염에서 일단 대기오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대기오염 포인트, 공부할 때 포인트는 크게 질소산화물하고 뭐하고? 질소산화물하고 황산화물 두 가지가 현재 지구와 무언의 그 환경오염 파트에서 대기오염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소산화물은 어디에서 발생하고 뭐 때문에 많아지고 그게 어떤 오염을 일으키는가, 오케이? 그거. 대표적으로 광화학 스모그입니다. 뭐라고? LA형 스모그고. 황산화물은 런던형 스모그입니다. 그럼 발생원은 어떻게 되냐? 질소산화물 그러면 닥치고 이러면 돼요. 자동차 때문이다. 뭐라고? 자동차 때문이다. 황산화물은 공장이나 발전소.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 있으면 되냐면 공장이나 발전소라는 명칭이 없어도 뭐를 많이 연소하는 곳이다. 석탄이에요. 뭐라고? 황이 연소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온다라는 것은 황을 포함하고 있는 것 중에 현재 인간들이 그냥 황을 일부러 태우지는 않거든. 황이 탈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석탄이 그 화석연료 중에 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쪽에 보시면 이제 다 엔간한 건 다 됐는데요. 4번에 한번 보세요. 별표 치시고 4번 좀 별표 쳐야 됩니다. 지표면 부근 기온의 연직 분포와 대기오염도 있죠. 예. 요거 잠깐 한 개만 좀 설명하고 수질 오염 포인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수질 오염까지 알겠죠? 다음 주에 개학하고 나면은 그 한동안 한 2주 정도는 요 방과후 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좀 내려와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당 그 진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반에서 반별로 좀 할게요. 자, 이런 거 있어요.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줘. 잘 들어. 대기가 안정하다라는 거는 뭐 하다라는 거는? 안정하다라는 건 잘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정한 동네에 오염 물질을, 대기 오염 물질이 방출이 되면 좋은 거가 나쁜 거야. 이게 약간 요런 게 있어요. 나이가 그냥 선입견 없이 그냥 나이 어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오염 물질이 나왔는데 멀리 퍼져나가면 나쁜 거잖아요.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 그것도 맞긴 맞아. 피해 지역 자체는 늘어날 수 있어요. 공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런데 공기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지역에서의 그 특정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어떻게 돼버린다? 과도하게 진해져 버리죠. 그럼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머릿속에 일단 하나 정립돼야 되는 거예요. 대기가 안정한 지역일수록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어떻다? 위험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가능한 한 어때야지 대기오염이 좀 그나마 물질이 나오더라도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더라도 대기 안정도가 어떠면? 불안정하면 뭐하면? 불안정한 지역이면은 이게 이래 되는 거야. 물질이 나오자마자 확산이 돼서 뭐 돼서? 확산이 되면서 농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 이때 잘 들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프를 좀 자주 줍니다. 뭘 준다고? 그래프의 형태를 잘 기억하면 돼. 가로축이 기온입니다. 뭐라고요? 기온. 그 다음에 세로축이 고도 또는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끝났어. 별거 없어. 알았어. 만약에 기온 분포가 무슨 분포가? 기온 분포가 요렇게 똑바로 서 있는 수직인 거 있죠? 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어디로 기울어져 있으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얘는 불안정입니다. 뭐라고? 불안정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으면 조금이라도 어디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얘는 안정입니다. 됐니? 됐어? 그럼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고 보면은 어느 게 위험해? 오른쪽이 위험한 거야. 됐어? 됐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야. 보통 어느 동네든 간에 아주 특별한 동네를 제외하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 어디 같은 경우에?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맑은 날 시간대가 어떻게 되면 새벽이 되면 이 온도가 기온이고 높이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이렇게 형성됩니다. 새벽이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어디 부근은 사람은 어디에 사나? 공중에 떠서 사는 게 아니잖아. 사람은 여기 살잖아. 맞아요? 그럼 지표 부근은 어떻고? 안정하고 일정 높이 이상에서는 불안정한 거야. 됐나? 그런데 이게 주의해라. 이게 같은 날 낮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 낮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 분포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어떻게 됐지? 전체가 다시 불안정해지는 거야. 됐나? 맑은 날 낮이면은요, 맑은 날 낮에는 태양빛이 꽉 내리칠 때는 안정되기가 거의 안 생겨요. 알겠어요? 그런데 밤 동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땅이 먼저 식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럼 이런 거야. 낮 동안에는 불안정했는데 해가 졌어. 뭐 졌다고? 해가 졌어. 그럼 온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되잖아. 전체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거야. 공기보다 누가 먼저 식어버린다. 땅이 먼저 식으면서 얘가 이만큼 식을 동안 얘는 요만큼밖에 안 식은 거예요. 됐냐? 그래서 지표 부근에 뭐가 형성된다? 지표 부근에 안정층이 형성되는데 이 안정층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역전층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 요 안정층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기온의 역전층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역전층 때문에 새벽녘에는 어떨 수 있다? 오염에 안 좋을 수 있다. 됐습니까? 물론 이게 날이 맑으면 대낮이 되면은 역전층이 어떻게 된다? 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럼 잘 들어. 이 동네는 밤중에 이 주변에 공장이 많아가지고 밤중에 많이 공장을 돌린다고 합시다. 공장 같은 데 가면 밤새도록 돌리는 데 많거든. 됐어? 그러면 이 동네에 굴뚝을 자, 역전층이 최대로 생기는 높이가 이 정도면 잘 들어라 봐라. 굴뚝을 요렇게 세우는 경우하고 이렇게 세우는 경우하고 있다고 합시다. 됐냐? 왼쪽처럼 세우면 어디 되노? 이 동네 난리 납니다. 새벽마다 호흡곤란으로 뒤지는 거야. 됐어? 왜요? 막 내뿜어도 이게 확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이 주변에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이 주변으로만 물질이 계속 퍼져가지고 농도가 진해진다 이 말이야. 됐냐? 그런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뿜어내면 여기 확산이 어떻게 돼? 지금 요 위로는 뭐야?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새벽에. 불안정이니까 확산이 많이 되어서 주변 지역으로 피해 물질이 전달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오염 농도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포인트. 잘 들어.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짓긴 지어야 된다면은 그 지역에서 뭐가 생기는 걸 파악해서 역전층이 생기는 걸 파악해서 그 높이보다는 어떻게 높게 굴뚝을 좀 설치한다. 됐어요? 그거 하나. 됐습니까? 가능하면 새벽녘에는 공장을 가동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참고로 이거 나온 김에 그 얘기할게요. 우리 보통 운동할 때 언제 하는 게 좋다 그래? 아침에 하는 게 좋다 그러잖아. 맞아? 대도시에 살면 꼭 그런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바깥에 이래 보면 요즘 강변에서 뛰는 경우도 많고 아파트 주변에 보면 이렇게 달리기 하라고 조성해 놓은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공원 조성해 놓고 나무 있고 이렇잖아.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새벽에 뛰면요 해 뜨기 직전이잖아. 그럼 잘 들어. 해 뜨기 직전에 숲은 숲 근처에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예를 들어 해 뜨기 직전이야. 숲이야. 내가 일찍 일어나서 간만에 일어나가지고
아, 씨발, 피톤치도 하게 졸라 건강해지는 느낌이지라면서 가잖아. 상시적 생겨라. 뒤집니다. 알겠어요? 왜요? 그렇죠. 밤새도록 광합성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식물은 밤에는 광합성 하나 안 하나? 안 하면 뭐만 한다? 역시 사람처럼 호흡만 합니다. CO2 농도가 극대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오로지 산소 농도나 이런 걸로만 따지자면 숲에서 운동하려면 언제 하는 게 좋다? 대낮입니다. 네. 대낮에 가가지고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대도시면 새벽에 일어나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 운동을 좀 해야지 이러면서 숲속으로 대도시 주변에 있는 숲속으로 기드 갔다. 대구처럼 공단을 가지고 있다. 네. 또라이입니다. 알겠어요?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판단 잘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그럼 잘 봐. 역전층이 생겼다가, 뭐 했다가? 역전층이 생겼다가 낮이 되면서 어떻게 되면 돼? 소멸하면 되잖아. 잘 들어. 안 사라지는 동네가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안개가 쭉 끼어버린다거나, 원체부터 습도가 좀 높은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 역전층이 그러니까 역전층이 잘 생기는 데다가 역전층이 잘 안 사라지는 동네가 있는데 그 대표 도시가 런던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런던형 스모그 있죠. 런던형 스모그는 일단 공장이 많은 것도 있었어요. 황산화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 근데 안개하고 합쳐졌지. 안개가 잘 발생한다라는 거는 새벽녘에 뭐가 형성이 된다? 역전층이 잘 생기는 동네도 있고 안 생기는 동네도 있다 이 말이야. 됐냐? 대표적으로 대구에서는 화원입니다. 어디? 화원에는요.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해봐서 알아요. 차 몰고 가면 새벽에 출근하면 안개가 그 지역에만 이렇게 뽀얗게 끼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집이 칠곡인데 칠곡에서 화원까지 가보면 화원 근처 갔을 때 새벽에 꽉 끼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 그 인근 일대가. 그런데 낮이 되면 안개가 어떻게 된다? 사라져요. 됐냐? 그럼 역전층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안개는 일종의 역전층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런던 같은 동네는 어떻다? 새벽에 역전층이 끼었는데 어떻게? 해가 떴는데도 해를 별로 못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런던이 섬이지. 그 다음에 대륙의 서쪽에 위치하거든요. 중위도 지역이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수증기가 공급되는 동네예요. 됐습니까? 영국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가 꽉 낀 상태에서 안개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너무 많으면 온도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요. 건조한 것보다는 습한 게 온도 변화가 어때? 좀 떨어집니다. 물도 비열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역전층이 한번 생겼다 그러면 생기기도 잘 생기지만 생겼다 하면은 잘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 같은 거 중에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영국이나 뭐 트랜실베니아 이런 데를 막 배경으로 한 드라큘라 영화 보면 항상 새벽이 어때? 뭔가 흠선하게 막 안개 막 졸라 껴있고 이렇잖아. 맞아? 이제 드라큘라도 못 살아. 새벽에 움직여볼까 쓱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냐, 공장이 하도 많으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안개가 잘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을 표현하면은 뭐가 잘 안 없어진다? 역전층이 새벽녘에 발달돼서 간혹 역전층 자체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4, 5일 정도를 버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인가? 그때 한참 공장 계속 가동했을 거 아니야. 맞아? 이게 한 4, 5일을 버텨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됐다? 안개가 물안개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무슨 안개로 바뀌었다? 황산안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농담처럼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길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다? 배가 쪼그라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마시는 양 중에 그전에는 없던 어떤 비율이, 황산가스 비율이 왕창 들어와가지고 폐가 전부 어떻게 된다? 화상을 입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좀 쪼그라들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스모그? 런던형 스모그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LA형 광화학 스모그는 뭐가 많은 동네? 질소산화물이 많은 동네니까 뭐가 많은 동네?
자동차가 대도시에서 적체되는, 됐냐? 일단 자동차가 대도시에서 적체되는 환경에다가, 근데 만약에 자동차가 많다 하더라도 그날 날씨가 흐렸어요 하면은 광화학 스모그는 발생 안 해요. 광화학 스모그는 또 누가 필요해? 졸라 강력한 햇빛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자동차 배기가스 자체에서는 누가 나와? 질소산화물. 됐어요? 정확한 건 나중에 따듬어 가면 됩니다. 일단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누가 나와? 질소산화물. 근데 거기에 날씨가 맑아서 햇빛이 쫙 내려지면 질소산화물이 오존으로 변합니다. 됐어요? 이게 오존의 농도가 높아져서 사람이 마시면 가는 거야. 됐니? 됐어요? 따라서 광화학 스모그, LA형 스모그는 두 가지 조건이 있네. 이게 피해도가 급증하려면 첫 번째 자동차, 두 번째 맑은 날씨, 햇빛. 됐어요? 근데 런던형 스모그는 어떻나? 일단 물질 자체의 원인 물질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거다? 공장이나 발전소예요. 됐냐? 그러면 도시라도, 같은 도시라도 졸라 어렵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번 방학에. 아닌가? 몇 번 왔나? 날 몇 번 본 적 있다고? 왜 내 느낌에는 오늘 처음, 오늘 마지막 시간에 알았다. 근데 런던형 스모그는 일단 뭐가 많아야 된다? 황산화물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황산화물이 많이 나오려면은 일단 뭐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일수록 공장 지역인 거야. 공단. 됐어? 그런데 이게 피해도가 얘는 커지려면 날씨가 맑으면은 도리어 피해도는 어떻게 돼?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동네 자체가 어떤 동네면 뭐가 잘 생기는 역전층 또는 안정층이 많이 생기는 동네이면은 런던형 스모그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런던형 스모그를 결정짓는 요인은 첫 번째 공장. 됐어요? 두 번째는 대기 안정도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게 53쪽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54쪽까지 문제 나중에 꼭 한번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55쪽 넘어갑니다. 앞에 봅니다. 수질오염하고 해양오염은 스토리는 나중에 계약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수질오염과 해양오염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뭐냐? 딱 한 개야. 뭐라고? 딱 한 개. 용어 판단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오케이, 앞에 봐봐. 딱 두 개야. 첫 번째, 뭐? 디오. 엑소인가 거기 디오카는 새끼가 있나? 아, 욕하면 안 되는데. 아이돌은 욕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을 수 있습니다. 테러 위협이야. 그 다음에 뭐? BOD. 뭐라고? 요 두 개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소개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두 개가 뭐냐면 어떤 자연 상태에 물이 있어. 뭐가 있다고? 강물일 수도 있고 하천일 수도 있고 호수일 수도 있어. 됐어? 그 물을 떠가지고 아, 이 물은 오염된 거야? 아니야, 오염된 거는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각 두 가지입니다. 됐니? 이때 DO는 뭐냐 하면 우리말로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용존 산소량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용존 산소량. BOD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늘은 요까지만 하자. 잘 봐라. 요것만 구분하면 된다. 얘는 용존 산소량, 말 뜻을 얘기할게요. 용존, 물에 녹아서 존재하는 산소량. 됐어? 그러면 물 떠가지고 DO 측정해봐 하는 거는 이 물 속에 있는 뭐? 실제로 녹아있는 산소량이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DO는 잘 들어. 실제량입니다. 됐나? DO는 실제량이에요. 됐어요? 근데 BOD는 잘 들어요. 생물 화학적으로 봤을 때
산소를 뭐 하는 양이고 요구하는 양이라는 거는 실제 양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잘 들어요. 이 교실 안에 있는 실제 산소의 농도를 측정했어. 뭐 측정한 거고? DO하고 DO를 측정한 거야. 됐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 교실 안에 218호 안에 사람이 50명 있을 때랑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잖아요. 10명이 있을 때랑 산소를 필요로 하는 양이 같나 다르나? 다르죠? 산소를 필요로 하는 양은 결국 산소량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놈이 몇 놈이냐를 판정하는 값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굳이 얘기해서 여기가 물이라고 치면은 지금 이 218호는 총 인간이 몇 명? 10명이네. 10명이 필요로 하는 양하고 다른 반이 와가지고 20명 앉아서 20명이 앉았을 때는 그만큼 필요량이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그래서 잘 들어. 이거는 실제 있는 산소량이 아니고 요구하는 양이지. 그럼 결국 얘는 누구 때문에 결정되는 거야? 이거는 실제로 산소량만 따지면 되는 거지만 얘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새끼가 많으면 많을수록이지. 맞아? 그래서 이거는 즉 뭐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 개체수 밀도를 얘기하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하나 물어볼게. 낙동강에 녹조라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 요즘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4대강 씨발 MB 새끼질 하면서 졸라 말말 까잖아. 맞아? 근데 나는 솔직히 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게 4대강 사업 때문인지는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왠 줄 아나? 요인이 너무 많더라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4대강 사업도 분명히 영향은 있긴 있어. 뭔가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럼 잘 들어. 녹조 라떼는 녹조가 졸라 많아진 거지.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미역 다시마 같은 거 해조류라 그러죠. 그걸 구성하는 것보다 더 작은 플랑크톤류가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원래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졸라 많이 늘어난 거지. 지금 이거야. 녹조라떼가 형성되는 낙동강 물을 떠서 측정해보면 잘 들어요. BOD는 어떨까요? 졸라 높게 나오겠지. 개체수 밀도가 졸라 많을 거 아니야. 맞아? DO는 어떨까요? 졸라 많으니까 이미 어떻게 있을까? 많이 고갈시켜 놨겠지. 그래서 DO는 어떨까? 떨어지겠죠? 곧 뒤진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요것만 기억해. 물이 오염되는 정도를 판정할 때 일반적으로 BOD가 그러니까 오염된 정도가 심하다라고 얘기하려면 BOD는 일반적으로 어떻고? 높고 DO는 낮아. 주의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긴 높아. 그러나 DO하고 BOD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너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만 얘기하면 BOD가 높으면 DO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질 수도 있어. 왜요? 너가 여기 50명이 가득 찼다 합시다. 됐어요? 그럼 BOD가 어떻게 돼야 돼? 10명일 때보다 분명히 높아지겠지. 5배 정도는 최소한 늘어날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창문을 열어놔놓고 바람이 들어오도록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바람이 들어오는 순환 양이 5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졸라 많이 들어오면 어때? DO는 안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강물이 있는데 갑자기 개체수가 확 늘어나면 분명히 BOD는 어떻게 돼? 늘어나자 산소족 하는 새끼들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런데 그 동네 자체가 바람이 많이 불고 주변 숲이 많아가지고 산소가 졸라 많이 공급되는 곳이면 DO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위험 수치까지 안 떨어진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값이 직접적으로 막 어떤 연관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기는 어폐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일반적으로는 요게 높아지면 얘는 어떻게 돼? 낮아지는 관계가 많은 경우는 있어도 알겠어?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학 동안 수고 많았다.